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은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뉴스를 보면 치매 환자 때문에 간병인이 자살을 하는 등 가족의 파괴를 가져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승준 가정의와 노인학 부전공 솔리나 림 가정의를 모시고 우리가 흔히 알츠하이머라고 알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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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치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치매란 무엇인가요? 예, 치매란 네.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뇌 질환의 증세를 일컫는 말인데요. 네. 그래서 치매의 특징은 기억력 감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언어, 행동, 성격 또는 판단력에 변화가 생겨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제가 사실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치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알츠하이머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방금 치매란 이런 지속적으로 네. 진행되는 뇌 질환의 증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원인은 한 가지의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치매의 원인 중에 제일 흔한 치매의 원인이 알츠하이머 병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전두엽 치매, 루이소세 질환, 그리고 혈관성 치매 등이 다른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커버를 하고 싶은 치매는 알츠하이머 질환으로 일어나는 치매를 다루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중에 하나이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면은 그 증상에 어떤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알츠하이머 소서리에서요, 네.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위험 신호를 주의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기억력 감퇴, 익숙한 일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 언어 장애, 시간과 장소의 소재 의식 상실, 판단력 감퇴, 관념적 사고의 문제, 정리정돈의 문제, 네. 심리 상태와 행동의 변화, 성격의 변화, 그리고 주도권의 상실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네요. 벌써 한 10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 기억력이 감퇴가 됐을 때 이게 치매가 시작되는 게 아닐까라고 보통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기억력이 감퇴가 됐다라는 건 그때부터 곧바로 치매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기억력이 감퇴가 됐다고요. 꼭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정상적인 노화의 단계일 수도 있고요. 네. 치매는 정상적인 노화가 달리 일상생활에 네. 어려움이 있어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치매란 말씀이신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지력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치매를 말할 때 얘기하는 인지력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선생님? 예, 그래서 인지력이란 그런 기억력 감소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포괄적인 지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는 이러한 복잡한 명령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러한 일을 계획하고 나열하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기는 이러한 지적 능력이라든지 또 이런 추상적인 거나 관념적인 이런 사고를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인지력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인지력이 감소가 된다면 이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지게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일상생활 능력이라는 네.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능력하고 도구적인 생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생활 능력은 이렇게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러 갈 때까지의 모든 행동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우겠는데요. 네네. 우선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쓰고 그리고 목욕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고 또 식사를 하고 네. 그리고 일터로 나가는 이동 수단을 해서 이동을 하겠죠. 이런 네.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활 능력이고요. 네. 그리고 도구적인 생활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기본적인 것 외에 여기 슬라이드에도 나왔듯이 이런 쇼핑을 하거나 취미를 한다거나 어떤 복용약을 스스로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전화 이용하기, 뭐 돈 관리하기, 또 식사 준비하기
이러한 도구적인 다른 기본적인 거 외의 생활 능력이라 그러고요. 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치매 환자는 이러한 일상생활을 네. 언제부턴가 본인이 다른 가족들에게 미루거나 아니면은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남자분들도 많이 가사 일을 하시는데요. 네. 만약에 가사 일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던 어르신께서 가사 일을 안 하신다면 그거는 변화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쵸. 가사 일을 열심히 계속 하셨던 분이 언제부터인가 본인이 할 수 있던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거나 남에게 미루거나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느낄 때 그런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그 변화를 본인이 느낀다거나 그러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좀 변화를 좀 일찌감치 보실 수 있다라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력의 감퇴라는 게 곧바로 이게 치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상적인 아니면 이제 정상적인 노화의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그 구분을 만약에 한다라면?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화는 네. 일상생활에 영향이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을 처리할 때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속도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를 기억하던가, 이름을 기억하던가, 근데 보통 힌트를 주면은 네. 다시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치매에서는 힌트를 줘도 생각이 안 나고, 새로운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전에 할 수 있던 거 그것도 어려워지고 정말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끼치면 그게 치매입니다.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 진단이 아닐까 싶어요. 치매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치매 진단은요, 네. 피 검사 하나 아니면 뇌 영상 테스트 하나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검사해서 네. 전문적인 의사의 판단에 네.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치매 비슷하게 다른 병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전문적인 의사를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근데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치매라는 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겁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치매의 경우는 치료가 될 수 있는 완치가 되는 그런 약이라든가 어떤 치료 방법은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네. 치매를 완치하거나 치매 진행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약들은 아직 없습니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는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존에 쓸 수 있는 약들은 이런 치매에 관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은 있고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약을 복용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진단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담당 주치의를 만나셔서 네. 이러한 변화들이 본인이 느끼지는 못하셨더라도 본인의 주위의 가족들이 이렇게 느끼신다면 담당 주치의를 찾아가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매가 사실은 완치가 될 수 없는 병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완치가 어차피 될 게 아니라면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약이 있다, 영양제가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고요. 그런 방법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러한 약들이나 그런 그 보조제들을 네,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캐나다 의사협회 저널에 따르면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항염증약, 오메가3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이러한 약들이나 네. 아니면은 보조제 또 비타민들 네. 이러한 것들이 치매를 막는데 네. 예방으로서는 그리 큰 효과가 있다고 권장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려면 치매를 예방하기에 올바른 방법은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치매 위험 요소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요소에는? 그렇죠. 그래서 네. 치매 위험 요소를 알으셔야지 네. 그거를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치매 위험 요소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노력을 하셔서 바꿀 수 없거나 아니면 예방이나 치료를 하실 수 없는 것들, 그거에서는 나이나 가족력이나 그리고 그 유전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원하셔도 바꾸실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 외에 그렇지만 노력을 하셔서 바꿀 수 있고 그런 완치나 그런 예방을 하실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외상성 뇌 손상, 그리고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저항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상성 뇌 손상이라는 것은 이런 사고로 인해 뇌를 다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당연히 방지하시기 위해서 시트벨트를 매시거나 헬멧을 그렇죠. 착용하시나 그런 게 중요하겠고요. 또 저항력 또한 그 치매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 그러면 올바른 치매 예방은 그 치매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아까 노력해서 바꾸실 수 있는 네. 위험 요소를 처음에 나열한 것 중에서 그런 고지혈증, 고혈압, 또 당뇨, 비만,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뇌 건강과 많이 연결이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뇌 건강을 위해서 그런 적당한 혈압을 유지하시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규칙적인 운동, 특히 저항성 운동을 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도 그 위험 요소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교민단체에서 하시는 이런 노인대학에 가셔서 새로운 분도 만나시고 네. 또 이러한 또 원래 같이 이렇게 지나셨던 분들도 관계를 끊지 마시고요. 네. 좋은 유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네. 같은 이런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취미 생활을 공유하시는 분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거, 행동 같이 즐기시는 거 그런 네.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겠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것보다도 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중에 이제 치매 환자가 있으신 경우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이라면 무엇보다도 그 치매 환자의 안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실 제 주변에서도 흔하게 듣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네. 정말 중요한 것은 환자의 안정입니다. 네,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가 뭐 스토브를 켜고 안 끄면 맞아요. 화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치매 환자가 밖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염려가 있으면은 Safely Home 같은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서 네. ID 브레슬릿을 받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거라고 말씀하셨죠? Safely Home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뭐 심한 치매를 앓는 환자가 위험한 거는 운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께 네네. 운전하지 말라 그러면 또 거부하는 그렇죠. 반응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들이 의사가 함께 네. 환자를 잘 이해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에 관한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임 선생님과 저와 환자분들께 많이 드리는 말씀이 이러한 운전에 관한 위험성이 느껴지셨을 때 본인의 손주를 차에 태우시고 가셨을 때 이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태우고 가셨을 때 정말 안심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이렇게 손주를 맡기고 운전을 하실
그만큼 안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 자체를 미리 좀 예방해서 좀 본인이 힘들더라도 가족께서도 옆에서 협조하시면서 예, 그렇게 설득을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설득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사실 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면 어떤 뭐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이라든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그 가족들이 건강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되면은 그것을 caregiver burnout이라고도 합니다. 그 네. caregiver burnout을 막기 위해서 CCAC 아니면 Community Care Access Center에서 간병사를 구해서 네. 도움을 청한 것도 좋고요. 가족분이요? 네. 가족분이 네. 그리고 환자가 낮에 네. Adult Day Program 아니면 노인 대학 같은 것을 사용해서 네. 낮에 몇 시간이라도 가족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야 되겠네요. 사실 쉬지 않고 계속 간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본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이라든가 해주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치매 의심이 본인보다 주위 사람이 먼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들을 본인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래 진행되고 보호하기 힘들기 전에 본인을 잘 설득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고 서포트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치매에 관련해서 사실 관심도 많고 저한테도 오늘 이제 두 분께 여쭤보라고 해서 많은 정보를 얻었는데요. 오늘 아주 유익한 정보, 자세한 내용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선 평소 적당한 혈압 유지와 건강한 식습관, 또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특히 가능한 스트레스는 덜 받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날들 되시기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